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백내 평안과 행복 가득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올 한 해 김정호의 경제TV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올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응원을 해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입니다.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안 좋다, 걱정된다는 소리만 되뇌이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군요. 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요. 거의 멈춰선 거죠. 저소득층 소득은 줄어들고 있어요. 근로소득이 또 줄어들고 나랏돈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좋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은 작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지표만 볼까요? 하나는 국채 수익률, 또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요. 이 국채 수익률을 보면 투자자들의 경기 전망이 대체로 나옵니다. 미국, 일본, 독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 즉 국채 수요가 줄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선진국 국채는 안전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채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는 경제가 좋아질 거니까 조금 위험하더라도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선진국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채권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도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구매자 관리 지수, Purchasing Managers Index, PMI라고 부릅니다. 이 제조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한 것인데요. 50보다가 높으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다.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하락할 것이다. 이 구매 담당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은 PMI가 50보다 높은데요. 즉 경기가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과 독일, 유럽 이런 데는 50 밑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일관되게 좋게 나오는 것은 미국뿐이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두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2020년의 경제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고, 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경제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세계 1, 2위 경제 대국, 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예측 불허인 것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올해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경제의 향방도 크게 갈릴 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개헌이에요. 만약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이 범좌파가 200석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면요 거의 모든 것을 그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이 아마도 개헌일 거라고 봅니다. 어떤 식의 개헌을 하게 될까요? 지난번 개헌안과는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의 사회주의에 준하는 개헌을 하려고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소위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본물 터지듯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최악의 사태가 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위안을 해봅니다. 지난 2년 반을 돌이켜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실제 벌어진 상황이 제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과는 상당히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첫째, 헌법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2018년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개헌이 관철될 거라 이렇게 봤습니다. 정말 서슬퍼렇던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적폐청산이니 이래가지고 정말 서슬이 시퍼랬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방제, 사회주의 경제로의 진입, 이런 게 되겠구나 자포자기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들의 개헌 시도가 좌절되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이 개헌을 저지해낸 겁니다. 청와대, 민주당, 정의당 이런 데서 제안한 수많은 개혁 법안들도 자유한국당이 멈춰 세웠습니다. 개혁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실제 내용은 국민을 올가매는 그런 법안들이었던 거죠. 국가부채도 심각하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그들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 나라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최악은 피했습니다. 둘째는요,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트럼프와 문재인과 김정은 이 셋이 만나면서 곧 북한하고 연방제 하겠구나. 미군 철수하는 날도 곧 올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거 남한이 북한한테 접수당하는 거 아니야? 보트 피플이 돼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미국이 북한의 속내를 파악을 했는지 회담이 결렬됐고 걱정하던 연방제도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것도 최악은 피했습니다. 셋째는 대일 관계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저는 최소한 반도체 소재 몇 가지는 수출 금지당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서 단교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출 금지된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죠. 최악은 피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지막 네 번째는 애국 시민들의 결집입니다. 저는 좌파들만 시위를 할 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파는 생활인들이기 때문에 거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길거리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희망도 없다고 봤던 거죠. 그런데 작년 10월 3일 광화문을 나가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것은 저는 처음 봤어요. 광화문 내거리 한복판이었는데 사람에 끼어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왔더군요. 애국 시민들도 행동에 나섰구나.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말이죠. 좌파가 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 정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들 마음대로 개헌을 하고 그들 마음대로 법률을 통과시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사회주의 급행열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은 국유제니 공유제니 그렇게 갈 것이고요. 대기업들은 국민연금, 시민단체, 노조가 장악을 해서 공기업과 다를 바가 없어질 것입니다. 세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국가부채 역시 탈주, 폭주기관차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정말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막아내지 못하면 정말 최악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SBS 연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43.8%,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4.5% 이렇게 나왔더군요. 거의 2배가 돼요, 민주당 쪽이. 이 숫자대로라면요,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고요. 정의당이나 이런 데까지 포함시키면 이 범좌파가 과반수를 충분히 가져갈 겁니다. 3분의 2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개헌도 이루어지겠죠? 그게 최악입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최악은 아니었듯이 2020년도 최악은 아닐 거라고 말입니다. 최악이 아니길 바라야만 하는 이 상황이 참 처량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희망이라도 잡고 싶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제가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